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휴일이었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죠. 당장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 감사의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디 정쟁만 남기는 허무한 국정감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16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년 넘게 끌어온 지역 현안 사업이죠.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 자,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반대급부로 지난 2020년 7월에 처음 제시됐고 지난해는 관할구역 변경안이 경북도 의회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직 통합신공항 착공이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들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군위가 떨어져 나갈 경우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속내죠? 이게 진짜 이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위를 대구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일단은 지난 8월 기준으로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는 약 260만 9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 13곳이고요. 예. 이 가운데 의성, 청송, 영덕과 함께 선거구를 같이 하는 군위군의 인구는 23,318명, 경북도 전체 인구의 채 1%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예. 경북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군위가 빠지면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 것이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보여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같은 이유를 해서 2020년 7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2년이 넘도록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생히 기억납니다. 2020년 7월에 부지 확정될 때 경북지사도 있었고 대구시장도 있었고 당시 네네. 김영만 군위군수도 있었고 이렇게 약속을 그렇죠. 했고 뿐만 아니라 네네.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 약속을 같이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예, 연판장을 돌렸죠. 연판장도 돌렸고 네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냐. 혹시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미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경상북도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되더라도 지역 국회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일단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더라도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13석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뭐 정성적인 그런 뭐 정치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의석수라는 게 결국은 힘의 논리라던가 또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경북도의 분석 자료에도 보면 힘의 논리 그리고 농어촌 배려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럼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게 이제 포함된 분석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선거구 인구 하한선, 상한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방금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량적인 데이터 말씀하신 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리면 예. 우선 지금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가 253석이고 예.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총 300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예정돼 있는 22대 총선에서 지금과 같이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유지를 하고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지금보다가 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뭐 이거는 뭐 인구 유출이라던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일단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구 한 개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5,859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하한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소멸 위기라던가 인구 감소 등을 고려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13만 5,800명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경북에서 인구 한 2만여 명 정도의 군위가 떨어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북도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북 23개 시군의 전체의 적정 의석은 12.8석이었고요. 예. 군위가 빠지더라도 12.7석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수 13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적정 의석이라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분석한 결과 보니까 원래 적정 의석을 보면 12.8석인데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13석. 그러니까 거의 13석이 비슷하네요. 적정 의석수랑.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고. 자, 지금 말씀하신 건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얘기, 13석 그대로.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가 달라질, 그러니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현재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건데, 지난 총선 당시에도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역구 의석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고 뭐 이런 게 한창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당시엔 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같이 또 주장한 바가 있었고요.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라던가 그다음에 친여였던 정의당 이런 정당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을 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안이었던 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안에 맞춰서 개선을 해보면 지역구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15만 2,765명으로 현재 기준 그러니까 253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17,000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북의 적정 의석은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했을 경우에는 11.29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39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경북의 의석수 자체가 뭐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고. 한 석, 두 석 정도? 예, 줄어들겠네요. 이거는 이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과 무관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13석보다는 뭐 11석 혹은 12석 정도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당시 또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반대로 지금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오히려 270석으로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27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북의 적정 의석은 13.66석입니다. 그리고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될 경우에는 13.54석. 그러니까 13석, 14석 정도로 적정 의석이 분석이 돼서 지금과는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 의석 수를 보면은 군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다만 네, 그렇죠. 선거구 제도 자체가 지난번처럼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이런 게 도입이 돼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다면 좀 큰 변화가 있겠지만 한두 석 정도 줄어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라든지 지역구 의석 확대 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군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양 기자께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동안 무엇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지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 군의를 대구에 보낸다 해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찬성은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른바 시기상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9월 달에 취임을 했던 이미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도 취임식에서 이제 뭐 신공항 기본 설계라도 나온 뒤에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공항이 착공될 때 편입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이제 공항의 설계, 그러니까 통합신공항의 설계 작업이라든가 착공은 사실상 빨라야 2025년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선은 이제 2024년으로 예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어떻게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군의의 대구 편입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25년쯤 하자 이거였군요. 미루자 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2024년 총선에서는 지금 그대로 가는 거니까 변화 없이. 본인들 선거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24년 총선이니까 한 번 더 선거하고 이대로 한 번 더 치르고 내가 한 번 더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였군요. 그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그냥 제 3자 눈으로 보기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군의군, 이거 대구광역시 군의군으로 이제 편입하자,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편입 전에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군의 편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늦어도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2달 있으니까. 네, 2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선은 9월 20일 날 국회에서 군의 편입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관련 법안이 이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소위원회가 이제 10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달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런 법안 심사 등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 기자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9월에 일단은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국회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10월 내내. 그렇죠. 11월에나 이제 다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자, 군의군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편입 약속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좀 억울하겠네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군의군은 계속해서 군의 읍내 곳곳에
대구 편입과 관련한 현수막을 개첨을 했고요. 예. 또 예전에 이제 김영만 군수 시절에도 잘 사용을 했던 편입이 없으면 뭐 통합신공항 사업도 없다, 뭐 이런 벼랑끝 전술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진열 군이 군수도 9월 30일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등을 만나서 11월 국회에서는 군의군 대구 편입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이날 대구시도 행정부시장과 뭐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장 등이 함께 김 군수와 동행을 하면서 군의군 대구 편입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또 그리고 이날 이제 해동 이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용판 대구시당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이미자 경북도당 위원장,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김진열 군의군수 등이 모여서 이 문제를 매듭질 수 있는 회동을 가지기로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방위적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자, 이번엔 뭐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사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군의군 대구 편입을 결단 내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면서요.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해동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12월 법안 심사 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군의 편입을 반대하는 경북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알려줬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의군 대구 편입의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 얘기도 했던 만큼 이제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지지를 하고 경북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지금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돼서는 당론으로 이를 정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이미자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슷한 시간에 이제 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전했고요. 아, 또 그래요? 네. 사실상 이제 군의 편입이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뭐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전과는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또 약속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11월에 국회에서 처리되겠다. 뭐 지금으로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의군 대구 편입, 이 편입의 득실에 대한 전망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 이번에는 완전히 매듭 지어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군의군의 벼랑끝 전략이라든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버티기 등은 오히려 이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군의군이 대구에 편입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 감소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쉬셨습니까, 교수님? 네, 덕분에 잘 쉬고 있습니다. 방송이 또 이제 연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있어서 괜히 좀 죄송하네요. 이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아유, 별 말씀을요. 못하셨을 것 같아서.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그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유럽의 정치 상황, 경제 네. 상황 아니고요? 이번에 정치입니까? 네. 어떤 네. 우려가 있습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늘 같이 가니까요. 예, 예. 9월 26일 날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는데 이제 여자 무솔리니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고 여자 무솔리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조르자 멜로니라는 정치인의 별명이 여자 무솔리니입니다. 완전히 극우. 네. 무솔리니. 예. 그래서 이제 1922년 10월에 그 유명한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 행진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지 딱 100년 만에 예. 이제 여자 무솔리니가 등장합니다. 예.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 프랑스 대선 관련해서 좀 극우 후보의 선전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예. 대선 직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그 극우 정당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11배가 되는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어이고, 그래요. 그래서 원내 2당으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르펜. 네, 예. 마린 르펜이라는 예, 기억납니다. 그 예. 국민연합의 그 정당이 그 이전 선거에서 8석이었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 89석을 차지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엄청난 약진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마 이번에 그 이탈리아 총선에서 반영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각국의 그 극우 정당들이 약진세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예.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탈리아 또 프랑스에서 극우세가 이제 득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극우파 확산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고 향후 또 유럽의 미래 이런 것도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극우파 멜로니가 집권까지 하게 된 겁니까? 바로 직전에 7월 달에 네. 이제 이탈리아 열린 내각이 이제 붕괴를 했는데 그 내각은 그냥 단순히 열린 내각이 아니라 극우에서부터 극좌까지 아우르는 거국 내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거국 내각이 구성된 게 2021년 2월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극우 정당이 주도가 됐던 연립정부가 있었는데 그 연립정부가 이제 붕괴되면서 거국 내각이 됐어요. 예. 이 거국 내각을 이끌던 사람은 마리오 드라기라는 총리였는데 예. 이분은 굉장히 온건한 성향의 경제학자로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신 분이에요. 아, 그 ECB 총재, 유럽 중앙은행. 네, 드라기 총재, 예,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었나요? 저 몰랐네요. 네네. 그동안에. 이탈리아 총리를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드라기 총재의 거국 내각이 붕괴가 되고 예. 이제 이번에 총선을 치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드라기 내각이 붕괴된 건 뭐 그분이 이제 굉장히 코로나 전국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도 뭐 그럭저럭 잘 운영했다는 평을 들었는데 예. 이제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이제 경제적인 후과가 이제 후폭풍이 들어오는데 예. 금리 인상이라든지 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이제 어렵게 되고 예. 또 마침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연합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거국 내각 안에 있는 오성 운동이라는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 제동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기 총리의 친유럽 연합적인 그런 그 경향에 제동을 거니까 거국 내각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거국 내각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예. 거국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일한 정당이 요번에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정당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몰표가 가면서 보수 연합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극우하고 이제 보수 우파가 한 그 축을 이루면서 예. 보수 연합을 이루는데 여기가 이제 압승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분을 얻은 멜로니가 이제 총리로 오르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자국 이기주의, 그 미국은 지난 트럼프 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이기주의 나오고 있는데 네. 유럽은 사실 안 그랬는데 유럽 연합 중심으로 해서 근데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유럽 각국도 자국 우선주의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딱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은 예. 일단 유럽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처럼 브렉시트로 빠져나간 국가도 있고 저 동유럽 국가들처럼 지금 이 혼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점점 더 극우화돼 가니까 유럽 연합에서 자꾸 제재를 강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 이제 동유럽의 헝가리나 뭐 폴란드 총리들은 여기 자꾸 반기를 드는 거예요. 예. 뭐 이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탈리아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이제 서로 충돌을 하니까 열린 내각이 거국 내각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근데 이 극우파들 약진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스웨덴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같은 9월 달에 이탈리아보다 또 한 보름 정도 먼저 총선을 치렀는데 거기는 여전히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이 뭐 1당을 차지하고 이제 이끄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2당으로 올라선 이제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원래 네오나치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 그 정도로 극우 성향이군요. 네, 스웨덴 민주당이. 물론 이제 아주 오래된 정당은 아닌데 1988년도에 네오나치 세력이 이제 그 창설한 그런 정당인데 뜻밖이죠.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정당이 있다는 게 그러네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존재감이 없다가 한 15년 전부터 서서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번 총선에서 2당으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한 것이죠.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근데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예. 아주 젊은 당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죠? 임미 오케손이라는 당 대표인데요. 임미 오케손이요? 네네. 이 사람은 지금 17년째, 이 사람 현재 나이가 43살인데 17년째 이 당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세 당대표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네오나치가 만든 정당을 극우 색채를 좀 이제 살살 희석시키는 전략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다가가서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2당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복지국가이자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될까요? 스웨덴? 예.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마저도 이제 극우 세력이 원내 제2당까지 차지하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우파 지지자가 늘어나게 된 것일까? 그 요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치의 흐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크죠. 예.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지금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이 와서 워낙 많은 재정 부담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특히 이제 유럽인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마치 1929년 대공황이 나서 유럽 그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시감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 경제 위기 속을 지탱하고 있는 건 각국이 재정 부담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지탱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서 기업은 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유럽이 사실 뭐 경제 위기 있죠, 팬데믹,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 뭐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올겨울 어떻게 날까 뭐 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에너지 위기, 식량 불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이 지금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또 뭐 이렇게 울트라 스텝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지금 빠듯해지고 또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도 지금 우려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삶이 힘들어진 노동자나 중산층에서 지금 지위가 위태로운 사람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이 에너지 문제를 놓고 아주 긴장 관계에 점점 더 그 심각한 긴장 관계에 빠지고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이탈리아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렇겠네요. 자기 살 깎아가지고 남이 나라 도와줄 형편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군요. 유럽 각국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극우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식품 문제, 연료, 뭐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고, 계층 이동 감소, 또 뭐 등등 해서 이런 절망 속에 극우 지도자들이 등장한다는 말씀까지. 시간이 다 되세요, 교수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